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강의할 유미열 강사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교재입니다. 내가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뷰티서 피부 미용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뷰티서 피부 미용사가 어떻게 100%를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력사항입니다.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요. 이 피부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2008년도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시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쭉 국가기술 자격증만을 강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합격생들이 엄청 많겠죠? 예, 많습니다. 그 합격생들의 도움으로 뷰티서 피부 미용사가 출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합격생들의 어떻게 시험에 나왔고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는지를 저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지금까지 저는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 뷰티서 피부 미용사 한 권으로 압축해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뷰티서 피부 미용사 한 권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100%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뷰티서 피부 미용사 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용사 피부 필기를 보시게 되면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포인트 클렌징, 안면 클렌징, 토너 정리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부 미용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도 이 내용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피부 미용 사진을 넣어놔서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용 기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미용 기기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미용 기기의 원리를 잘 모르고요, 효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피부 미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기계를 사진에 넣어놓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까지는 내용과 사진을 함께 실어서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기계에 사진을 넣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제 또 가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아서 외우기에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외웠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그림으로 넣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의 내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각 과목마다 이렇게 합격 포인트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합격 포인트는 뭐냐? 지금까지 필기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내용을 간추려서 합격 포인트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실 때 이 합격 포인트의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필기 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합격 포인트에 설명은 되어 있어.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책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합격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상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문제 풀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볼 때는 알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기억이 안 나. 하지만 헷갈리는 문제.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문제와 답과 해설을 적혀 있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책의 내용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답과 해설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 잘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면서 그 문제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용사 피부 필기를 보면요, 우리가 객관식 사지 태기령 60문항이에요. 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60문항이에요. 최소한 36개는 맞으셔야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기에서 과목이 5가지로 나눠져요. 피부 미용학, 해부생리학, 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보건학, 이렇게 5과목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이 5과목 여러분들 책 보시면 너무 두껍죠? 너무 두꺼운데 이거를 다 공부를 하려면 먼저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도표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것을 먼저,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 이렇게 그래프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피부 미용학이에요. 우리는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피부 미용학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40%가량이 이 피부 미용학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이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한 30%가량이 공중보건학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피부 미용학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해부생리학, 미용기기학, 화장품 순으로 여러분들을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36개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꼼꼼히 5과목을 다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부 미용학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을 봐요. 그 다음에 본인이 3가지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걸 먼저 보는 거야. 나는 화장품학이 자신이 있어. 그러면 먼저 화장품학. 그 다음에 미용기기학이 자신 있어. 미용기기학을 봐. 근데 해부생리학, 나는 해부생리학에 대해서는 봐도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찍을 거야. 그러면 해부생리학을 가장 비중을 작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해부생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최종 모의고사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의 그 최종 모의고사에서 해보생략 그것만 풀고 가시면 한 두세 개는 맞아요. 두세 개. 그러면 이 해보생략은 거의 우리 문제 출제가 7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 모의고사만 풀고 가면 3개 이상은 맞으니까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피부 미용학, 공중보거나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36개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어요. 내가 실기를 보는 그 기간이 있는데 2년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2년 정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필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기예요. 내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졌어. 60점을 맞아서 필기를 합격했는데 이제 실기를 바로 보셔도 돼요. 바로 보셔도 되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봐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유의사항 및 재료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서 58점, 59점으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유의사항만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면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이런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놓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기를 공부하실 때 유의사항 및 재료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뷰티서 피부 미용사에서는 실기를 정말 너무너무 꼼꼼하게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차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이거예요. 딥클렌징의 범위가 공단에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 딱 얼굴만 딥클렌징 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콜테 여러분들 쇄골에 3cm 이상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팩도 3cm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 지정한 것을 놓치면 어때요? 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58점, 59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 및 재료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또 하나, 모델 메이크업이에요. 모델 메이크업. 모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분명히 써놨어요.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돼요.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말이 기억날 겁니다. 거의 내추럴 메이크업이 아니라 분장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공단은 그거예요. 내추럴 메이크업이라고 지정해놨기 때문에 내추럴 메이크업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추럴 메이크업 이상인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힘드냐?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힘들어요. 거의 두꺼운 메이크업, 진한 메이크업을 해놔버리면 여러분들이 지울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그 잔여물로 인해서 감점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장할 때 내추럴 메이크업을 반드시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려요. 나는 저쪽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막 헷갈려해. 그런데 여러분들 바뀌지 말아야 딱 한 가지만 있어요. 1단과 2단은 뭐냐? 사용하지 않은 기구들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밑에 단은 뭐냐? 사용한 기구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기구와 사용하지 아니한 기구가 분리되도록 여러분들은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책 내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서 딱 정립을 시켜드려. 어느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좋은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표를 써요. 여러분들 실기를 가서 보시게 되면 피부 분석이라는 분석표를 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가기술 자격증만을 가르쳐 왔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합격생들이 나는 시험에 어떤 피부 타입이 나왔어 라는 것을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것을 모아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건성 세 가지만 나와요. 그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피부 분석표의 예시를 이 책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외우고 가시거나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피부 분석표를 틀릴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분석을 하고 넘어서 이제 관리계획표를 작성해요. 아까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표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목적, 효과,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관리를 쭉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까지는요, 여러분들 이 고객 관리 계획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쓰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다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 팩과 크림이 바뀌었어요. 부위별 그 정확한 타입을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요, 청산 같은 경우에는 성분 콜라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콜라겐 팩, 콜라겐 크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2020년도에는 관리 계획표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정상 팩, 정상 크림, 이렇게 정확한 타입을 써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거는 더 꼼꼼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점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고객 관리 이 차트 관리 계획표 차트는 이 바뀐 걸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테크닉으로 들어갈게요. 테크닉. 포인트 클렌징부터 해서 어느 정도로 책에 꼼꼼하게 제가 내용에 적어놨냐면 2, 3지를 지그시 눌러서 눈꼬리 방향으로 빼고 눈밑 돌아서 눈밑 돌아서 눈쌍꺼풀 라인, 눈밑 돌아서 눈두덩으로 빼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실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누구나가 실기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 클렌징, 안면 클렌징, 데콜테, 티슈 사용하는 방법, 해면 사용하는 방법, 스포 사용하는 방법, 토너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서투르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눈썹 정리도 마찬가지고 딥클렌징은 4가지가 나와요. 아하라든지 효소, 고마지, 스크럽의 사용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매뉴얼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동작 5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크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책에는 기본 동작 5가지를 이용해서 몇 가지의 테크닉이 정리되어 있냐면 33개의 동작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테크닉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실기는 매뉴얼 테크닉이 꽃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 테크닉을 얼마만큼 기본 동작을 가지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질 만큼 그만큼 배점이 높은 그런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 그 다음에 석고 마스크, 고무 모델링 마스크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제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림프는요, 제가 이 림프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을 봐요. 얼마만큼의 압력과 속도와 정확한 림프절을 잡고 테크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림프만큼은 이 실기책의 이론을 바탕으로 많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림프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필기에 그러면 배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일과제 같은 경우는 60점이에요. 굉장히 높죠? 얼굴 관리. 우리 얼굴 관리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매뉴얼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33개의 동작을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따라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과제가 가장 높아요. 60점. 그 다음에 2과제 25점, 3과제 15점. 그래서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60점 이상이시면 누구나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좀 되고자 제가 이걸 넣어놔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뷰티 수업을 이렇게 검색하세요. 뷰티 수업을 검색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옵니다. 뷰티 수업 피부 미용사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VIP 등업을 하시면 돼요. 등업 시켜주세요 하면 여러분들한테 등업을 시켜드려요.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에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든지 어떤 부분을 참고하라든지 그런 공지사항들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필기 책과 함께 인강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기 책을 봐서 아까처럼 한 동작 따라하면 누구나가 따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끔가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실기 무료 인강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피부 미용 학습 질문방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피부 미용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동안 함께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